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렸어야 됐는데, 나름대로 뭐 삶도 바쁘고 이것저것 하는 일도 있고 제 본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즉 어제 충북 괴산에서 소장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장가 창립총회처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장가 분들과 또 도자기를 조금 보실 줄 알고 분석을 할 줄 아시는 어떤 그런 감정가들, 감정위원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소장가 모임이 이제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5분에서 36분 정도 충북 괴산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소장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이제 중국 도자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 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도자기들을 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 또 이것이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시기라든가 국제 정세에 비추어 봤을 때 도자기라는 어떤 이런 골동품의 세계는 지금 전망은 그닥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경기가 호황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골동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생필품과는 아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소비를 줄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골동품의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호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을 수집하고 모으고 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미술 시장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뭐 이런 시장은 경기가 침체하면 따라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 때 이 도자기를 사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때도 많이 샀지요. 뭐 지금도 계속 도자기를 사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고, 또 샀던 물건을 다시 되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물건이 시장에서 내가 샀던 값을 형성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특정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줄이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감언이설로 도자기를 감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 물건들을 다 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장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또 비용은 또 뭐 감정하는 데는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해서 이제 한 뭐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소정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뭐 이것저것 감정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주겠다 하면서 이것을 그동안에 수십 년간 모아온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한 점당 뭐 지금은 여러분들 시세가 뭐 10만원짜리에서부터 뭐 100만원, 물론 이제 1000만원 넘어가는 이런 비싼 물건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 수백만 원씩에 샀던 그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몇백여 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백여 점을 차에 몽땅 실어서 막 정신없이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거를 팔아주겠다라고 해놓고 묶음으로 10개씩 묶어서 단돈 뭐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지고 갔던 수백여 점의 도자기를 단 20분, 25분 만에 전부 다 팔아치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건을 본인들이 올리고 본인들이 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온 거는 다 가짜야. 그래서 싸게 올리고 싸게 팔았어. 자, 이제 너는 진짜가 필요해. 진짜가 있어야지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진짜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서 아주 비싼 고액의 도자기를 권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고액의 도자기를 또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하고 샀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물건들도 제대로 된 물건들이 없고 이 물건을 팔았으면 판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그분이 전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게서 도자기를 모두 다 빼앗고 좋은 물건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좋은 거를 팔아주겠다,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주겠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물건들을 덤터기를 씌워서 이분에게 강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또 다시 팔아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2번 당한 거죠. 물건 뺏겨 돈 날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모 감정하는 그 단체에서 뭐 기계로 막 이렇게 감정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수십여 점의 감정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여 점의 감정서가 있었고 그 감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물건은 뭐 건당 얼마,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십 점을 이제 뭐 거의 100여 점 가까이 또 아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서가 늘 때마다 이제 뭐 좀 다르게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는 몇 년이 나왔는데 다른 날 넣으면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하고 이거를 확인을 해라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걸 책임져라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것을 산 소비자들, 소장가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장가들이 물건을 살 때 정확한 경로를 알고 정확한 루트를 알고 물건이 어떤지 이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팔고 이것을 감정을 하고 했을 때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니까 지금 이 도자기 시장, 골동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믿지 못할 몇몇의 이 이기주의, 몇몇의 이 돈 때문에 놀아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많은 비용을 주고 샀던 분들이 다시 이 도자기를 이제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판로를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도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예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술적 가치만 놓고 내가 이것을 샀다. 제 생각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가 예뻐서 예술적으로 좋아서 물론 예쁘니까 사지요. 아름다우니까 사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콩, 미국, 대만, 영국
이런 데서 판매됐던 그 중국의 물건들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돈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말은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지요. 어떤 골동품은 우리가 진품명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진품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소더비라든가 크리스티, 그다음에 본햄, 그다음에 중국의 폴리, 보리옥션 이런 곳이 전부 다 일종의 사행성을 조작하는 어떤 그런 경매방송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물건을 다시 되팔았을 때 얼마가 되고 이만한 접시를 단돈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00억이 되고 이게 로또보다 더 큰 거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 도자기를 사 모으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고 보지요. 공부가 나중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공부가 1번이 돼야 되고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물건을 사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누가 처음부터 고급 물건 잘 못 삽니다. 그래서 검증된 걸 사라라고 하는데 검증된 걸 산다고 감정기관에 갔더니 또 감정해준다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전부 다 다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A, B, C가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가?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물건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중국이 바라보는 중국 도자기에서의 어떤 그러한 기준, 관점, 그 다음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 도자기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열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사유재산이 인정이 됨으로써 고급 물건을 소장하게 되고 이 물건이 값이 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런 시간들이 그닥 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감정가들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면 조사한 내용, 그게 표준이 되고 그게 이 감정의 태동이 되는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은 좀 더 앞섰지요. 왜? 수출용 도자기가 영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 수출용 도자기가 밝혀지게 되고 이거 중국에서 이런 게 있었네. 과거에 이런 게 들어왔었지.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었던 소장가들이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이것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비로소 중국에 있는 도자기가 세계에 꽃을 피게 됩니다. 자, 유럽이나 미국, 서양에서는 한국에는 좋은 도자기가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크리스티, 소더비에 많이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의를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메일을 쓰지요.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보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보내지만 그들은 오토로 답변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이 물건이 괜찮으면 당신에게 연락을 주겠다. 왜냐? 왜 이걸 하냐? 저도 실은 몇 작품을 의뢰를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요시간은 돌아오는 답변대에서 소요시간은 한 3-4주가 소요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로 답변 오는 것은 자동 답변이 옵니다. 당신 물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은 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택되었을 때 3, 4주 후에 진정한 답변이 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까지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도자기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도 개혁개방 시기에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어지게 됐고, 한국도 그때에 발맞춰서 생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것, 옛 것, 골동, 도자기, 그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맞물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였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저기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경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개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개발하는 곳에서 가마터가 나오게 되고 반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물건이 나오게 되고 이랬을 경우 이것들을 전부 다 국가에 바쳐야 되는데 이제 시장경제체제가 확보가 되면서 이 물건들을 개인이 몰래 숨겨두고 있다가 이게 개인이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을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가까운데 한국으로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근데 과거에는 약간 좀 허술했기 때문에 저기 배에 이렇게 꼴뚜기 잡는 배라든가 뭐 이런 멍텅구리 배라든가 뭐 이런 배에 실어서 한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넘기고 대금을 받아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물건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자국 문물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50년 이상 된 물건을 반출 금지를 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다가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찍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물건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현대 상인들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집안에서 이렇게 유튜브 감상을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보고 접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골동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신 분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물건을 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아무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시각이나 줏대를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물건을 샀다. 굉장히 가슴 아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고에 쌓여만 가는 이 물건 처음에 하나 둘 샀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수집이라는 게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이 됩니다. 수집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둘 사다가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를 사는 것에 안 사야지 하면서 계속돼서 도자기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를 했으니 다른 걸로 성공을 봐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래 이 사람은 믿을만할까? 이 사람 말은 사실일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도자기라는 세계가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세계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1000년 지난 도자기가 매우 깨끗하고 완벽하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월은 어디로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좋은 것이다. 반짝반짝한 건 신작이다. 반짝반짝한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관요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건 관요야. 관요급이야. 관요는 말 그대로 관, 즉 국가에서, 즉 기관에서 만들어진 요 도자기다라는 거지요. 기관에서 만든 도자기다.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만들 수는 없다. 민요다.
민간에서 만든 도자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관요나 민요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뭐 황제나 왕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은 정말 귀하겠지요. 그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제가 썼던 도자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럼 그 도자기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중국의 고궁박물관에 어마어마한 물건, 대만 고궁박물관에 어마어마한 물건이 있고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있고, 그런데 역대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품, 왕들이 썼다는 그 진품의 도자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여요가 전 세계 통틀어서 100여 점이 안 된다는데 도자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나라 때의 청화는 정말 귀해서, 그래서 숫자가 적고, 모기를 잡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물건, 원청화가 비싼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은 물건이 소장가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올리면 원청화랍니다. 보여주면 원청화가 되는 겁니다. 이야, 깜짝깜짝 놀랄만 합니다. 선덕연대 기물이 우리가 손에 잡는다라는 것은 좋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선덕청화를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는 맞다 아니다를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재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정확한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물건의 값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예전에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실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내가 정말 이거는 나는 원청화라고 알고 샀어.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원청화에 가까워. 난 이걸 1000만 원에 샀어.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맞는 기물인 것 같대.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원청화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팔아줘야 되느냐? 어떻게 팔아줘야겠습니까? 이거를 1000만 원에 샀으면 지금 현재 1000만 원 그럼 누가 안 사지요? 그럼 물건의 값을 100만 원 하면 이 물건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지요. 물론 수요와 공급 법칙이 맞아야지 균형 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만나는 크로스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수요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많고 수요자는 적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어떻게? 공급이 줄어들면 되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지는 겁니다.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는 급한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에 필요한 급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1000만 원짜리를 그냥 헐값에 던지는 겁니다. 100만 원에도 던지고 50만 원에도 던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피눈물을.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사기도 하겠지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운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을 했을 때 부동산을 잡고 지금 이율이 올랐을 때 이것을 한계에 부딪혀서 값싼 값에 내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잡습니다.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부동산 값은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정한 법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락 시기,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지금은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용천료 그런 필세 같은 거 딱 놓고 말합니다. 자, 이거 30만 원 출발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발색 좋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뭐 30, 35, 40 막 찍어댑니다. 좋은 근거를 말해줘야지요. 이유를 말해야지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봐보십시오. 선덕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 선덕연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덕 진품이 있으면 로또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모든 하시는 분들은 대명 선덕연재라는 청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물건들이겠지요. 후대 방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선덕이면 선덕인 이유를 말해줘야지요. 왜 선덕인지, 선덕청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선덕대 관지는 어떤 식으로 쓰여져야 되며, 선덕제 붓터치는 어떻고, 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면서, 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자, 태토를 보십시오. 자, 태토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말을 하고, 또 보증을 해야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가를 말하고, 이게 만약에 아니었을 때는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신 값을 제가 그대로 물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도 가지고 오십시오. 누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옳은지, 왜 그른지 그런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청화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색이 좋아요. 발색이 좋아요. 이거는 원청화입니다. 왜요? 원대의 청화 색깔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되고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지요. 어떻게 그 좋아요가 물건에 대한 가치를 가치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그렇고 물건을 다시 되파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 물건에 대해서 모르니. 그리고 가치 있는 물건을 팔 때 좀 이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물건 샀다가 한 2달 뒤에 돈 필요하면 다시 돈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판매를 하고 물건을 사고 했을 때는 특정 기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건을 사서 제가 물건을 샀을 때 잘못된 물건도 삽니다. 저는 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사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제가 반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것이다. 이거지요. 판매자의 정직성도 중요시 여겨져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정직성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이익만 우선한다? 아니지요. 판매자도 물론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지요. 판매자가 속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지요.
판매자의 신용과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했을 때는 그 물건이 정확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옥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 이거 아니면 100% 반품해줍니다. 가지고 가면 반품을 하나도 못 해줘요.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리고도 아직도 활동을 하지요. 자기에게 무슨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면서, 그러면서 또 물건을 사다가 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팔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죠. 물론 이제 좋은 기물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 제가 살 때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샀습니다. 30만 원에. 그러면 제가 물건을 팔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이거 30만 원 주고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서 이거 3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고생해서 샀으니 자, 이거는 뭐 15% 또는 20% 36만 원에 팔겠다. 자,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30만 원에 사서 자, 3배를 받아먹겠다. 90만 원, 5만 원짜리 사서 50만 원,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이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은 이거는 있습니다. 이게 진품이었을 때는 또 말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말의 앞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뭐 이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5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가 봤더니 이게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한 200만 원은 좋게 넘어가는 아주 훌륭한 기물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아야지요. 그 대신 뭐여야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그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열 올려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가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여러 사연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소장가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도자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소장가들이라면 단 한 명도 돈을 벌었던 소장가는 없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도 소장가에서 시작을 했겠지요. 근데 정말 장사를 한 사람들은 후대에 남의 등을 치고 아닌 가짜를 사들여서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비싼 값에 파는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새롭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장가이고 제가 물건을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구하고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면 그때는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물건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물건이 100만 원에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를 가격을 낮추면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제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물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경매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다가 제가 뭐 이렇게 경매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물건들, 자,
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밑에 아래 장에도 있고 저 구석지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경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건 아니지라고 반발을 하고 뭐 이러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왜? 다 호가 있고 불호가 있습니다. 호가 있고 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파는 거니 뭐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해도 되고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싼 값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싼 걸 부른다고 해서 물론 어쩌면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적정 가격이나 균형 가격을 맞추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특정 소장가들이나 지금까지 물건을 많이 구매했던 소장가들이 더 이상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건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어떤 그러한 경매 방송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제 혼자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물건도 두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여러 개 물건들이 뭐 많이 올라와서 뭐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그 대신 물건을 올릴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몰랐을 때는 몰랐던 만큼의 어떤 그 기준의 값을 치러야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 박사 아마 첫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시간 방송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더라도 제가 이 최박사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을 빌려서 그 채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한번 그 시도를 해보고 제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이 시장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유튜브에서 하시는 뭐 옥션 사장님들한테는 뭐 전혀 피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 거 물건 가지고 제가 노는 거니까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장가 모임에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장가 모임도 일단 사단법인에서 출발을 해서 소장가 모임으로 갔지만 이 소장가 모임에서도 또 소장가 모임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가 모임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게는 이제 제 가게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요만큼 가게 한 켠을 저한테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가 너무 방 안에 굴러다니고 집안에 가득가득 쌓여 있으니 보기 싫으니 한쪽에다 치워라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 놀이터 겸 사무실 겸 겸사겸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실은 여기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와서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1년이 넘고 한 2년째 돼가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여기 보고 가시고 하신 분들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코코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았던 어떤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고,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물건들도 있고, 또 꼭꼭 감춰둔 것도 있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물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공부를 해야지요 하면서 내놓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건을 사다 보니 하나하나 모든 게 사연이 다 들어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 좀 이 시장이 좀 새롭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문화, 또 건전한 어떤 그러한 도자기, 또 건전하게 의견 나누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물건을 한 점 소장하셔서, 또는 이것을 잘 판매하셔서 그동안에 어떤 그 손해가 났던 것들이 전부 다 만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국내 판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꼭 이런 판매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겁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가 있었고, 이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이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럽으로 또는 빅리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지요. 한국에도 그런 K리그와 같은 이런 중국 도자기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가격이 정말 잘 맞아지는 어떤 그러한 경매 채널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맨바닥에 제가 헤딩도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유튜브에서 중국 도자기를 말하지 않을 때 제가 처음 요렇게 투체 매병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거 중국 도자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유를 들고 나와서 이런 도자기는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라는 어리석은 말도 했었지요. 그때 당시는 그 도자기가 많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유 열풍이 일었는데, 그런 그 홍유가 많은 사람들의 수입업자들이 이것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것이 다 3만원, 5만원, 전부 10만원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진품도 같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꼴이 됐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중국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최박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시범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수였습니다.